네, 안녕하세요. 골빈해커의 3분 딥러닝 챕터 4장 기본 신경망 구현 파트의 발표를 맡게 된 DTI 랩의 석사과정 이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신경망 모델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딥러닝 중인 심층 신경망, 즉 다층 신경망을 간단하게 구현해보는 것을 목표로 이번 챕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코드를 구현하기 전에 우리는 인공신경망에 대한 개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여기 앞에 보시는 그림 1.1처럼 뉴런의 동작 원리의 기초에서 생성된 개념인데요. 가지돌기 X와 축삭돌기 가중치 Y를 곱하고 이후에 편향값을 더한 뒤에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식으로 표현해보면 Y와 활성화 함수 그리고 XY를 곱한 값에 편향을 더해서 활성화 함수를 씌우는 것이 이 Y값을 찾아내는 식인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 렐루 함수를 기본적으로 쓰게 될 건데요. 이 함수는 쉽게 말해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온 경우에는 0을 반환하고 0보다 큰 값이 나온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큰 경우에는 1을 반환하는데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히든 레이어에서는 렐루를 적용하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만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X 값들에 대해서 하나의 Y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단층인 신경망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우린 조금 더 딥하게 히든 레이어들을 쌓아서 이 Y를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심층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층 신경망은 수만 개의 W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신경망입니다. 하지만 이 값들을 일일이 변경하면서 Y값을 찾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경망을 제대로 훈련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심층 신경망의 층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시도해봐야 되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들의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유의미한 신경망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림 1.3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백 프로퍼게이션을 기반으로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러닝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처럼 X와 YD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웨이트 값을 구한 거였죠. 근데 언젠가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DBN 방법론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웨이트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X 값을 알고 있긴 하지만 W와 H 값, 더 나아가서 Y 값까지 알아서 구해야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존재하는 해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볼 RBM, 제한된 볼츠만 머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RBM은 어쩔 수 없이 웨이트와 히든 레이어 값에 아무 값이나 넣어서 초기화하고 이 H로부터 또다시 X를 구하고 이 X로부터 다시 H를, 그리고 H로 다시 X를, 이렇게 그림 1.4처럼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해서 올바른 히든 값과 웨이트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런 제한된 볼츠만 머신 개념과 드롭아웃 방법, 그리고 활성화 함수들에 대한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나서부터는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여겨져 왔던 심층 신경망이 훨씬 더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딥러닝은 굉장히 매우 많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패턴 인식을 통한 영상 처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자동차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일에 쓰이는데 이런 작업을 우리는 흔히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털과 날개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포유류와 조류를 구분하는 심층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챕터 1장에서는 아나콘다를 환경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했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구글 콜앱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나콘다에서 이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텐서플로우 버전이 1.xx 버전이어야 되는데 저는 가상 환경을 만들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그냥 구글 콜앱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번 콜앱으로 돌려봤습니다. 구글 콜앱은 접속하신 후에 구글 마운트를 활성화시키시고 원래 기존에 존재했었던 텐서플로우 버전은 2.5.0 버전이었으니까 이 텐서플로우를 다시 삭제하고 우리 1.15 버전으로 다시 텐서플로우를 깔아줍니다. 깔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코드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와 넘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이 넘피 라이브러리는 행렬 조작이나 연산에 매우 필수적인 라이브러리라서 뒤에서도 배열 생성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간단하게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정의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털과 날개가 있냐 없냐를 담은 특징 데이터, X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털이 있으면 0, 털이 있으면 1, 털이 없으면 0. 여기 보시는 1, 1은 털과 날개가 모두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각 개체가 실제로 어떤 종류인지를 나타내는 레이블 값, 분류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앞서 정의한 특징 데이터에 각 개체가 포유류인지 조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종류인지를 기록한 실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각 종류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만 1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우는 원활 인코딩을 통해서 특징 데이터와 연관지어서 레이블 데이터로 구성을 하는 Y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들 간의 관계는 여기 앞에 보시는 주석과 같은데요. 특징 데이터는 털과 날개 값이었으니까 털이 없는 거는 기타, 그리고 털이 있지만 날개는 없는 것은 포유류, 털과 날개가 모두 있는 11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001 데이터인 조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경망 모델을 구성해보는 단계가 있겠는데요. 먼저 특징 X와 레이블 Y의 관계를 알아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X와 Y의 실측값을 넣어서 학습시킬 예정이니까 우리는 X와 Y는 플레이스 홀더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앞서 배운 신경망을 결정하는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설정합니다. 이 신경망은 이 변수들의 값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가면서 X와 Y의 연관관계를 앞으로 학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은 웨이트 값 안에 들어가 있는 랜덤 유니폼 값은 이 특징수 두 개, 털과 날개, 그리고 출력층 의 값을 2와 3으로 설정하고 편향 바이어스 값은 레이블 수인 우리 3개의 요소를 가진 변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한 값에 대해서 활성화 함수인 렐로를 적용해서 신경망을 구성하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신경망을 통해서 나온 출력값을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조금 더 다듬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믹스 함수의 적용 예시를 보시면 이 실제 값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모델입니다. 그 이후에는 손실함수를 작성을 해서 교차 엔트로피 모델을 사용을 해서 코스트 함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교차 엔트로피 값은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확률 분포 차이를 계산한 값으로 기본 코드는 앞에 보시는 9번째 코드와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y값은 실제값이고 모델은 신경망을 통해서 나온 예측값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y 실제값과 모델값, 신경망을 통한 예측값이 나오면 이 예측값에 로그를 취한 값을 y와 곱하면 이렇게 다음과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렬별로 값을 모두 다 x 이 축이 1이라는 거는 행별로 다 값을 더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배열안의 값을 리듀스 민으로 평균을 내면 우리의 손실값인 교차 엔트로피 값이 됩니다. 이제 손실함수 값까지 다 구했으니까 핵심 로직은 전부 구현한 것이고 이제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학습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텐서플로우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최적화 함수를 사용했고 이 학습된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손실값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 횟수를 아무리 늘려도 이 정확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망이 한 층밖에 안 되는 단층 신경망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다음 장에서 이 심층 신경망을 구현함으로써 정확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층 신경망을 구현한 단계입니다. 자, 앞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동일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스텝 2에서 가중치와 평양값을 어떻게 더 추가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심층 신경망은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한 번, 두 번, 바이오스가 한 번, 두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중치의 형태는 2,15로 그리고 두 번째 가중치는 10,3으로 설정을 했고 편향은 각각 10과 3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3은 편향값 맨 마지막에 있는 3의 값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분류해야 할 조류, 포유류 그리고 기타 종류에 대한 분류수이고 그 앞에 있는 바이오스 10의 값은 은닉층에 존재하는 이 뉴런의 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 행렬곱을 통해서 바이오스 값을 더하고 활성화 함수를 적용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 7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가중치와 편향을 적용해서 최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의 가중치 W2 10,3이었던 W2 값과 편향 바이어스가 B2 여기 분류수 3개의 값을 가졌던 B2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3개의 출력값을 가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손실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손실함수는 다시 교차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는 다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최적화 함수로 아담 함수를 함께 이용을 해봤습니다.
사용하는 최적화 함수에 따라서 정확도나 학습 속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아담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GDO,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보다 보편적으로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코딩을 해보시면서 적용해보시면서 더 좋은 값이 나오는 함수를 적용해보시면 됩니다. 학습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예측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층 신경망을 통해서 정확도가 아주 높게 100으로 향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는 제가 콜앱 코드는 같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챕터 4장 기본 신경망 구현에 대한 수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